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은 비가 오락가락해요. 아무래도 대기 속에 기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시원하게 비 한번 내려주면 많은 살아있는 것들이 조금 생기를 찾겠죠. 동남아 가면 스콜이라고 기습성 소나기들이 내릴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반가워하는 모습, 물론 뭐 우산이 없었을 때 혹은 뭐 비를 맞아서 불쾌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뭔가 올 게 왔다, 이런 느낌. 그래서 스콜이 반갑더라고요. 싱가포르에 잠깐 있었을 때, 물론 여행을 갔는데 한 20일 더 있었거든요. 호텔에서 지하철까지 좀 걸어야 됐었어요. 처음에는 반대편을 육교로 건너는 줄 알고,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육교 이런 거 굉장히 무섭거든요. 불편하고, 특히 더운 날은.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저희가 알았어요. 육교에서 조금만 가면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그때 또 깨달았죠.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뭔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느낄 때는 이미 우리 앞에 있던 사람들이 해결을 해 놓았구나. 그래서 참 내가 바보다 라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육교를 향해서 가는데 육교 바로 앞이 버스 정류장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스콜이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내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버스 정류장이 대부분 이 지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붕에서 조금 가라앉히는데, 그 쏟아지는 그 빗줄기를 보면서 약간 통쾌한 느낌? 그리고 비와 재가 공모해서 뭔가 나쁜 짓을 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뭔가 망치는 느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나이가 어리다면 빗물을 맞으면서 땅이 젖잖아요. 첨벙첨벙 하면서 놀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어릴 때 이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비 오면 애들이 막 나가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이제 땅에 스며들기 전에 첨벙첨벙 할 때 발을 팍 칠 때 엄마들은 막 못하게 하잖아요. 옷 더러워진다, 신 더러워진다. 근데 그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냅둬야 되는구나. 그까지 뭐 옷 빨면 되고, 아니면 흙탕물이 막 묻은 옷은 사실 빨아도 그게 안 없어져요. 그러면 뭐 조용히 버리죠. 뭐 티셔츠 하나 반바지 하나 버린다고 무슨 뭐 큰 일이 생기겠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때 그 순간 그 모먼트를 엄청 기억할 거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되니까 모든 많은 것들이 다 이유가 있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참 예뻐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그랬습니다. 아침에 약속이 있어서 딱 나가는데, 사실 아파트에 살면 바깥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1층까지 내려가서 바깥으로 딱 나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도로까지 나갈 때까지 계속 지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날씨를 잘 모르거든요. 나갔더니 다들 우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우산을 챙겨서 나갔더니 또 아무도 우산을 안 쓰고 우산을 들고만 다니더라고요. 저도 뭐 우산은 들고만 다녔죠. 근데 오늘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그냥 시원해졌다. 뭐 말복되고 처서되면 뭐 가을이 오겠죠. 자기가 뭐 끝까지 더울 수 있을까요? 우리를 끝까지 괴롭힐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 특히 조상들이 날씨에 따라서 혹은 절기에 따라서 참을 줄도 있고 또 희망의 메시지도 같잖아요. 지금 너무 더워도 이게 영원한 게 아니야. 곧 가을 돼. 이런 느낌. 너무 추워도 조금만 참아.
곧 꽃피는 봄이 올 거야. 이런 것들. 그런 순리를 보면서 순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이 키우면서 도대체 얘가 언제 자라나, 나는 언제까지 엄마 노릇을 해야 되는가, 얘는 왜 이렇게 가르쳐도 모를까, 나는 언제까지 돈을 쓸까 하잖아요. 그런데 지나보면 금방 지나가고, 그리고 그때가 참 재미있었다, 소중했다, 그때의 나의 열정, 그때 나의 안타까웠던 마음들, 그때 나의 시기 질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순수한 감정이었다 라는 것도 여러분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인트로의 잔소리가 너무 길어졌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인사 나눠주세요. 네. DNSWKS님, 네, 정한님, 네, 그레이스, 오케이, 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신지혜님이 안녕하세요. 여름 휴가 다녀오고 참여합니다. 제주도 협재 다녀왔어요. 제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뉘잖아요. 협재는 제주시 근처죠. 네, 저는 이제 서귀포시에서 한 4년 반 정도 이제 집이 있었어요. 예, 집이 안 팔려서 4년 반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제주에서 서귀포시 근처에서 참 많이 이것저것 놀았어요. 지금 서귀포시에 뭐가 있냐면 삼방산이 있어요. 엉덩이가 둥그런 산이에요. 그러면 제주공항에서 제주시를 거쳐서 서귀포시를 가는 거예요. 서귀포시가 더 시골인 거죠. 지금 영어교육도시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멀리서 삼방산이 보여요. 정말 제주 분들한테, 특히 서귀포시에 있는 분들한테 삼방산은 아마 엄마 같은 산일 거예요. 굉장히 푸근함을 느낍니다. 와, 집에 왔다, 이런 느낌. 제가 그 경기 북부 쪽에서 이렇게 올 때 항상 워커힐 쪽으로 미사리 지나서 워커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는 집에 왔구나, 집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삼성역을 이렇게 지나면서 집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옛날 시에 의하면 산 모퉁이를 돌아서 보이는 저 작은 집이 내 집이다, 뭐 이런 무드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어디 갔다 올 때 우리가 보통 귀가할 때, 귀향할 때, 예,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든 연어든. 네, 그랬을 때 그 뭔가 랜드마크를 보면서 나 여기 다 왔네 라는 안도감, 그때 참 좋아요. 네. ALGI님이 안녕하세요. 워터파크 오후에 다녀오려고 출발 중입니다. 와, 재밌겠는데요? 저도 아이들 어릴 때 참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몇 가지 경험을 본다면, 저는 일단 수영도 못하고 물을 무서워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할 게 한 개도 없죠. 그러면 일단 가족 다 끊고 여기다가 왜 이제 팔찌 차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그 슬라이드를 타죠. 예, 무서운 거 타죠. 근데 그 잠깐 사이에 왜 이렇게 귀걸이를 잃어버릴까요? 팔찌를 잃어버릴까요? 예, 파도에 확 한번 하다 보면 얘네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워터파크뿐만이 아니라 바닷가에서도 그렇게 많이 잃어버린대요. 제가 그때 해운대에 있을 때인데, 밤에 해운대 모래사장을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금속 탐지기 같은 것들도 있고 많이 있대요. 거기에서 진짜 많이 나온대요. 예, 귀금속이. 저도 가끔 막 이렇게 잃어버리잖아요. 특히 막 귀걸이 같은 거는 막 옷 갈아입다가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거대한 파도, 물론 그게 인공 파도라 할지라도 확 뒤집어 씌울 때 그 힘에 의해서 다 빠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워터파크 이런 거 들어갈 때 절대 귀금속은 빼야 된다. 그거 아깝잖아요. 요즘 금값도 비싼데. 네. 더 엘레간트님이 안녕하세요 코치님, 매번 아이 방학 때 이모님이 아이 케어해 주셨는데, 이번 여름방학은 제가 처음으로 오롯이 아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랍니다.
마지막 육아휴직 기간이라 같이 책 읽고 이야기 나누고 밥해 먹이고 라이딩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임을 매일 느끼고 있어요. 아, 잘하셨다. 맞아요. 우리 아이 초2 때 이 시간은 평생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초1, 2, 초등 저학년들이 느끼는 감성 다르거든요. 예. 근데 요때 가장 순수하고 그리고 이 공부에 대해서 덜 스트레스 받을 때 온전하게 엄마랑 같이 있는 많은 시간들이 큰 자양분이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아이를 제가 이제 27에 결혼해서 30에 아이를 낳았는데, 잠깐만요. 선풍기 좀 끌게요. 네, 선풍기는 발로 끈다. 네. 네.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하다가, 네, 강제적으로 이제, 단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 기억나는 거는 아이들이랑 아이가 4살 터울이거든요. 뭐 6살, 2살, 7살, 3살 뭐 이럴 때 저랑 같이 앉아서 그때는 왜 이렇게 코스트코 팝콘을 많이 사 먹었는지 몰라요. 코스트코 가면 왜 20개에 들어있는 전자레인지 팝콘 있잖아요. 그거 사서 하나 튀겨가지고, 예, 그리고 디즈니 그 비디오 보면서 춤췄던 기억이 지금까지 나요. 그 씬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키우고 스토리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 장면이. 분명히 그럴걸요. 지금도 더 커서 뭐 5년 후, 10년 후 더 지나서 그때 내가 육아휴직 때 아이랑 같이 볶음밥해서 막 흘리고 뜨겁다고 난리치고 이 먹었던 그 씬들이 정말 오롯이 남습니다. 기억에. 너무 행복한 시간. 신재님, 코치님 모자가 시원해 보이고 곡선이 예뻐요. 저희 친정 어머니께도 어울릴 것 같은데 혹시 어디서 사셨는지 구매 정보 받을 수 있을까요? 모자는 이거는 예술의 전당에 들어가면 모자집이 있어요. 거기에 이태리 모자랑 아니면 국산 모자도 파는데 제가 구매는 거기서 했는데 나중에 동대문 가니까 청평화 시장인가? 두타 옆에 있는 그 시장이 있는데 거기가 모자 전문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뒤에 이런 리봉이 있는 게 원래는 앞이에요. 여기 이만한 리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뒤집었었어요. 근데 요 천이 이게 바람이 통기가 돼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쓰는 모자고 오래됐어요. 근데 얘는 절대 엄마가 사면 안 돼요. 그렇게 사고 싶으시면 어머님을 모시고 가서 모자를 한 20개 써보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 모자가 예쁘다 선물하면 대부분 그거는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얼굴 쉐이프, 두상, 사이즈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엄마랑 같이 데이트하세요. 동대문 가셔서 두타에 거기 뭐 쉑쉑버거도 있고 또 몇 개 식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바로 그 두타 옆에 상가 가서 안에 쑥 들어가시면 모자 가게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서 골라 드리세요. 청평은지 제가 명칭은 모르는데 일단 두타 바로 옆에 옛날에 그 중고 서적 파는데 그 건물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되게 많아요. 가보세요. 네. 네. 오프 에이프릴님이 저는 진짜 아끼던 결혼 예물로 받은 팔찌, 생일 선물로 받은 팔찌 둘 다 잃어버렸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맞아요. 네, 남편은 아직도 몰라. 저는 결혼 10주년 때 받은 다이아 반지를 운동하러 갔다가 누가 훔쳐갔어요. 네. 근데 나는 좀 맹했던 게 그러면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내가 그냥 어서 흘려서 찾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때 PT가 훔쳐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 관계자가. 왜냐하면 우리가 헬스클럽 가서 락커 해도 그거 다 마스터키로 다 딸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10주년 다이아 반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디를 가도 운동을 할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정말. 예.
그 경험이 너무 컸고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남편이 정말 한 푼 모아서 사준 반지잖아요. 골든듀 다이아몬드 반지 한참 유행일 때, 예, 그때 사준 거거든요. 그거를 훔쳐가신 분, 저는 훔쳤다고 생각해요. 범죄라고 생각해요. 잘 됐을까요? 네,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네. 재밌고요. 시장은,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팁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찰제가 아니면 다 속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 가면 무조건 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평화시장은요, 대부분 도매하는 시장이고 소매도 싫어할 뿐더러 그렇게 깎을 이유가 없어요. 그 차익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셔서, 거기 소매도 하거든요. 안으로 쑥 들어가면 되게 많은 데가 있어요. 이런 거 파는 데가 있어요. 또 여름도 뭐 종류는 엄청 많죠. 뭐 수천 가지죠. 그리고 직접 또 만들어도 주세요. 막 뭐 예를 들어서 리봉을 뭐 이거를 달아주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예. 근데 가서 깎지 말고, 첫 번째 깎지 말자. 그냥 그분들이 추천해 주는 거. 그러니까 갔을 때 상인들이 제 진상이야 이러면 안 돼. 그냥 젠틀하게 가서 이렇게 사고, 한 개 더 사고, 2개 사도 괜찮아요. 그러면 나중에 오면 거의 밖에 나가면 최소한 6배에서 10배 비싸요. 엄청 이익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많은 분들 들어오셨네요. 네.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요즘에 제가 조금 덜 더워져서 자꾸 이제 원피스를 좀 꺼내요. 얘는 면 원피스인데, 앞에는 이렇게 심플하지만 밑에는 이렇게 약간 주름이 져서 약간 정장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원피스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조금 또 중요한 분들과 또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브런치 하면서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뭔가 해야 되려고 이 에너지가 생기면, 제가 사실 뭐 만날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가끔은 또 은둔할 때가 있어요. 막 숨어. 그리고 안 만나. 사람도 안 만나. 그냥 나만의 동굴에 막 빠져들어가. 근데 그것도 저는 그냥 그때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제가 조금 에너지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사무실을 인테리어하고 스튜디오를 차리면서 이제 9월에 제가 잠깐 이태리 갔다 와서 조금 이제 라인업을 해갖고 또 유튜브 샤론코치 TV를 좀 다양하게 만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이 할 분들 좀 미팅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내가 또 에너지가 좀 생겼구나. 뭔가를 또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SYNQ 러브님, 네. 안녕하세요. 방학이라 라이브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는데 오늘 딱 들어왔습니다. 초2 과학 한자 학습 만화 읽는 거 괜찮을까요? 책은 좋아하는 아이라 다른 책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요새 학습 만화에 빠져서 정신없이 읽네요. 노트에 혼자 쓰면서 정리도 하고 더 빌려달라는데 망설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자, 우리가 왜 만화를 겁을 내죠? 일단은 만화가 너무 선정적이지 않을까? 자극적이지 않을까? 일단 우리는 만화를 MSG 듬뿍 든 음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런 짧은 그 지면에, 작은 칸에 핵심적인 내용을 넣으려면 아무래도 강조해야 되고, 언어도 순한만이 아니라 굉장히 매운맛으로 해야 될 거고, 표정도 과잉해서 하겠죠. 그런데요, 애들이 그만큼 남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학습 만화를 읽었을 때 애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적 호기심을 활용하는 거예요. 만화를 많이 읽었어요. 애가 막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재밌어? 어떤 거 재밌어? 엄마한테 한번 얘기해봐. 그럼 애가요 막 떠들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일 약점이 뭐냐면 부족하다예요. 양이 적다예요. 왜? 이건 엑기스만 모아놨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지적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요, 이게 요만큼 알고 있어. 이게 동기야. 그럼 어떻게 확장하기를 바래요.
그럼 엄마가 너무너무 요령 있게 거기에 맞는 텍스트북을 줘야 돼요. 그리고 영상을 또 추천해줘요. 그래서 학습 만화는 아이템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아이템을 찾았어? 그거를 계속 텍스트와 영상과 아니면 뭐 전시회라든가 이렇게 연결시켜요. 그걸 신토피칼 독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리한대요. 그럼 엄마가 노트만 봐도 얘가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는지 알아요. 그럼 그거 끄집어내서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수호러브님, 네, 어서오세요. 네. 어플레이플레님이 8살 집에서 수학 문제집 풀 때 집중하면 30분이면 끝나는데 민기적 떼고 손가락 뜯고 짜증내고 하기 싫어할 때 집중 못할 때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중 안 될 때 그냥 다른 활동으로 환기한 후 다시 집중해야 하게 될지 아니면 짜증을 부리고 딴짓해도 모른 척하기 1시간이더 쭉 앉아서 마칠 때까지 둘지 아니 그런 태도를 혼내야 할지 어떻게 할까요? 답은 타이머, 그러니까 주간계획표를 만들어서 이 활동이 몇 시에서 몇 시에 끝나고 그 다음에 네가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즉 이 아이는 8살이에요. 이거를 내가 끝냈을 때 나한테 어떤 게 이익인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30분에 끝나고 31분부터 나는 자유시간이야. 그리고 나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 생각 자체가 중요하고, 두 번째 30분이란 크기를 몰라요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타이머, 구글 타이머를 놓고 이렇게 돌리면 빨간 면이 30분의 양이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양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게 1분일 때마다 이 면적이 축축 줄어들잖아요. 그럼 얘가 가늠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타이머가 이렇게 돌아갈 때까지 끝나. 자, 그 시간의 양을 알아요.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 나한테 많이 주어진 나의 이익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시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태도의 문제 아니면 엄마의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철학적인 개념이 아직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예, 그러면 가능하다. 아시겠죠? 와우, 좋은 팁 감사합니다. 학습 만화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확장 활동에 활용했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냐면, 내가 아이 키야 1m가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높이에서 보는 세상은 많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 어른들이 특히 막 아이를 존중하는 분들은 무릎을 꿇고 아이랑 눈높이를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야. 애기잖아요. 잘 몰라요. 하루가 24시간인다는 알지만 그 시간의 단위를 양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크기를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주간계획표를 만들어서 루틴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3일 5시부터 5시 30분까지는 수학 문제집 풀기가 얘 머릿속에 들어야 되고 몸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걸 했을 때 깨어남을 느껴야 돼요. 와, 오늘 할 거 다 했다. 미션 클리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몸에 배어요. 그럼 얘가 그냥 자동적으로 툭툭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셔야 돼요. 아직 애기라서 너무 정상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샤론 코치님 라방을 녹화분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좋죠. 제 라방이 좀 또 굉장히 유익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재밌잖아요. 네, 저도 재밌게 하니까. 자, 봅시다. 룰루랄라님이 지금 휴가 기간이에요. 어디 안 가고 박물관이나 키즈 카페에 다니는데도 맞벌이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낸다고 너무 좋아하는 딸을 보니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좀 그래요. 딸이 책 읽을 동안 잠시 들어왔어요. 다 읽으면 마지막 날을 불태워 보려고요. 아니, 어디 안 가고가 아니죠. 꼭 우리가 뭐 해외로 가야 되는지 멀리 가야 되는지 그거 아니에요.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지역에서 재미를 먼저 느끼셔야 돼요. 지역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데를 다 다녀보세요. 애들한테는 다 새로운 세상이에요. 사실은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도 새로운 세상, 우리 동네에 있는 지구대, 우리 동네에 있는 도서관, 우리 동네에 있는 쇼핑센터, 다 아이들한테는 다 처음 보는 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되는 거는 점점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입시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만들어질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미국의 입학사정관 전형 같은 건데,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지역에서, 환경에서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지역을 잘 알아야 되고 지역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내가 사는 지역을 노출하고 싶지도 않고 잘 말도 안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사는 지역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틀리게 다르게 말하고, 이게 바깥에서 보는 거랑 실제 거주하고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이 느끼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불현듯 또 생각이 나가지고, 저랑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거의 뭐 친하게 지내는 그 부동산 그 대표한테 제가 연락을 한 거예요. 오늘 시간 어때요? 바빠요? 네, 괜찮은데. 그러면 저랑 같이 쇼폼 하나 찍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대본이 있겠어요? 제가 그냥 그분한테 물어볼 질문 같은 것만 그냥 카톡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분도 그래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50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일단 2개만 올렸어요.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많은 그런 활동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많이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저희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래교실에 다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면 막내란 말이에요. 그럼 다 진짜 언니들이죠. 예, 다 70, 훨씬 많으신 분들. 근데 가면 제가 막내 노릇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정말 일본으로 시다발이죠. 근데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보람 있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나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한번 연구를 해야겠다.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야지만 지역 전문가가 돼서 거기서 잘하면 앞으로 지역 인재 전형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달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입시도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호님이 딸 한 명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어 해요. 책도 애완동물에 관한 책을 즐겨 읽고 대화 주제도 하고, 애완동물 제가 싫어해서 마음 먹기가 쉽지 않네요. 예. 저도 20한 7, 8년 전부터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거의 30년 전이죠. 저희 딸이 그렇게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오빠도 있고 딸도 있고 또 저는 또 일을 했기 때문에 강아지를 케어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노동이어서 거부했었거든요. 근데 외동이라면 저는 하라 그래요. 네. 아무래도 외동은요, 기본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친구를 사귈 때 되게 수동적인 경우가 많아요. 의지는 굉장히 강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쭈뼛쭈뼛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아이는 막 자기 중요한 걸 막 주면서 물량 공세로 해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이가 한 명이라면 저는 강아지 키우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힐링하고, 예, 좋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쪽에 관심을 가진다면 나중에 뭐 전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공을 안 하더라도 일단 마음이 안정이 되고 집에 있는 게 재밌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를 느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조금 쉽게 이렇게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강아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은 그냥 워낙 키우는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넓게 좀 마음을 먹어 보실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외동들은 수동적이고 누가 다가와야 사귀는데 누가 떠날 때 울잖아요. 예.
막 손님들 와서 놀다가 갈 때 우리 외동들이 많이 울잖아요. 그거를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룰루랄라님이 코치님 감사해요. 가까운 박물관과 미술관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네,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참여도가 떨어져서 가면 거의 VIP. 그리고 팁을 드린다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다. 여러 번 가라. 같은 공간을 갈 때마다 달리 보이고 이쪽도 보이고 저쪽도 보이고, 그리고 내가 자주 가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나를 VIP 대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물관장님하고 인터뷰도 좀 하고 한번 해보세요. 서포터즈로 일해도 괜찮아요. 봉사죠. 좋을 것 같은데요. 시나모롤님이 라방 내용을 보면 코딩 과학 실습학원을 추천하시는데 초1 여아가 주5의 영어, 주5의 피아노, 화상 영어, 주2의 구몬 연산을 하고 있다. 집에서 독서 2시간 정도 하고 있어서 과학학원을 보낼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피아노는 주2회로 줄이시고요. 화상 영어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구몬은 연산하면서 구몬 국어를 더 넣으시고요. 네, 그러면 시간 나옵니다. 그리고 학원을 못 간다면 집에서 키트 사서 집에서 하셔도 되는데, 그럼 또 설거지고 뭐 집도 어지러지고 복잡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리고 코딩은 방과후로 하시면 되고요. 간단한데 되게 엑기스로 컨설팅 해드렸어요. 네. 버블, 네. KYUMMI님, 네. 내년에 미국의 공립 3-2를 들어갈 예정인데요. 영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영어 학원만 보내고 있는데 영도로 바꿔야 하는지 너무 고민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3학년 2학기에 들어가요. 물론 3학년이 그렇게 아직까지 미국 커리큘럼이 어렵진 않지만, 자, 내가 학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뭐 시키죠? 알림장 쓸 수 있도록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서 자기소개할 수 있게 시키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얘는 적어도 내가 학생들 앞에서 나를 소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선생님이 하는 지시사항을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게 영도로 되나요? 안 되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먼저 아셔야 돼요. 3학년은 뭐 배우나, 그 학교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역사를 배우는지, 아니면 세계사에서 그리스를 공부하는지, 뭐 이집트를 하는지, 아니면 뭐 지구과학을 하는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글로 된 책을 먼저 읽어봐서 컨텐츠를 알고 가면 영어가 약해도 이미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쉬워지겠죠. 그렇죠? 다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영어죠. 영어는 4가지 영역으로 공부하고 가야겠죠. 근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본적인 틀을 알면 돼.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 단어 공부 좀 미리 해놓고요. 걔네 교과서 수준의 단어 공부 좀 해놓고, 그리고 문법도 미리 조금 공부해 놓으면요, 훨씬 쉽니다. 그리고 가장 강점은 수학을 선행을 좀 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 관련된 거 너무 쉽게 할 수 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은 팁을 드리는데요. 네. 오늘 너무 많은 팁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지호님이 감사합니다. 코치님이 말해주시니 마음이 더 움직입니다. 혼자 있는 게 짠했는데 아이 정서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정서도 있고 이모션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회성도 많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엄마처럼 강아지를 돌봐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좀 어른이 된다고 할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형님이 초2 아들 학교 성면 공사로 여름방학이 2달 가까이 되고, 둘째도 2주째 방학이 되니 잘 놀다가도 중간중간 싸우면 자꾸 소리를 지르게 돼요. 마음이 힘듭니다.
샤론 코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고 싶습니다. 초이 아들과 9살, 7살, 2살 차이 싸운다. 싸울 수 있죠. 예, 뭐 4살 차이도 싸우는데. 근데 그 싸우는 건건이 부모가 개입하면 자기들끼리 그 질서가 안 잡혀요. 그래서 가끔은 그냥 냅둬 보세요. 한번 어디까지 싸우나. 네. 그런 다음에 뭔가 어른이 개입을 해야 될 때가 된다. 그것도 일정 좀 기간이 지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큰애가 조금 점잖고 그리고 말도 잘 조리 있게 못하고, 둘째가 오히려 꾀가 말짱하고 뭐 왜 위에 형이나 누나를 찜쪄 먹으려고 하고 눈치도 빠르고, 이런 애들은 둘째가 더 이길 수도 있어요. 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둘째들이 또 야무지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래도 여하튼 계급이 있어요. 예, 태어난 순서대로 첫 번째 장남, 네, 두 번째 뭐 차남이든 차녀든 계급은 있고 서로 선은 지켜야 돼요. 서로 존중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뭐 전체 단체 기합 전 이런 거 싫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못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뭉그러뜨리면서 야야야야 그냥 서로 자 악수하고 다 서로 털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릴 때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이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거는 얘가 불합리한 거구나. 그럼 사과도 받고 정정당당해. 저는 약간의 그 코트 법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자꾸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면 윽박지르고 뭐 형은 형대로 네가 잘해야지, 아니면 동생이 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제일 나쁜 게 동생 앞에서 큰 애를 막 무시하거나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갖다가 함부로 얘기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집이나 큰 애가 반듯하게 서야 돼요. 작은 애가 능력이 있더라도 그러면 얘가 따라서 둘 다 열심히 살고 둘 다 효도 경쟁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일 나쁜 엄마가 뭐냐면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방사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 자기가 1대1로 애를 갖다가 컨트롤 하려는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한테는 둘째 흉을 보고 둘째한테는 첫째 흉을 보고 모든 아이들이 엄마만 향하게 만드는 거는 나쁜 엄마예요. 내가 없어도 얘네들이 굉장히 의지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자식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한국 엄마들 중에서 사실은 그런 엄마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결혼하고 뭐 친정엄마 안 봐요. 아니면 저는 둘째 며느리인데 어머님한테 선물 드리면 그게 큰 집가 있어요. 이런 거로 되게 속상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잘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룰루랄라님이 우아해라고 써주셨네요. 네. 팁의 퀄리티가 좋아요. 그쵸? 제가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항상 연구하고. 버블님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그쵸? 그래야 되겠죠. 네. 수호님이 초1 실험과 방과후 수업도 괜찮을까요? 여러 학년이 섞여서 수업하더라고요. 아이는 3개월 있는데 좋아했어요. 와이즈만 같은 더 전문 곳으로 알아볼까요? 저는 방과후 수업은 비추해요. 왜 비추하느냐? 실험과학은 제일 중요한 게 시설이에요. 시설. 예. 시설이 더 잘 갖춰져야 되고요. 장비빨인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왜냐하면 방과후 선생님들이 그 능력이 전문학원 강사들보다는 뭐 딱 1대1로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강사의 조금 수준이 좀 다르진 않을까요? 아주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주 1회 가는 거, 저는 프로가 좋아요. 예. 왜냐하면 시간 낭비니까. 예. 이게 막, 이 실험과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프로세스를 하면서 배우는 것들, 그거를 기록하면서 과학적 글쓰기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저는 악기도 방과후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 전문대를 다녀라. 전문 학원을 보내라. 그게 더 맞다. 어차피 하실 거면. 참 제가 라방하면서 되게 신기한 거는 제가 공지도 안 하고 불쑥 키잖아요. 그죠? 근데도 여러분들은 들어오시고 또 이렇게 많은 질문을 매번 쏟아내는 것도 참으로 신기하죠. 그리고 또 제가 사실은 뭐 반복되는 질문도 많지 않을까요? 마치 처음 그 질문을 들은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답하는 것도 참으로 신기하고 그렇죠. 네. 좋은 인연이고 이거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네. 신기하잖아요. 우주에서 본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정말 생면부지에 물론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알지만 전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질문 몇 줄로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한다는 것도 참으로 신기한 거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하트 주시네요. 인형님이 감사합니다. 역시 코치님께 여쭤보면 생각도 못한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샤론 코치입니다. 생각하고 알찬 방을 보내겠다고요. 인형님이 뭐 질문했죠? 아, 성명공사. 아, 네네네. 근데 뭐 성명공사하면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더 좋죠 뭐. 그때 애랑 뭐 음식도 해먹으면서 노세요. 아이들이랑 같이. 수호님이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주 1회 하는 거 프로에게. 예, 맞는 말씀입니다. 네. SI님은 오래오래 해주세요. 애가 아직 어리답니다. 오래오래. 제가 이제 아직 학부모잖아요. 제가 참 이 나이에도 학부모입니다. 등록금을 내는 상황. 근데 사실 근데 그게 저한테 동기부여가 돼요. 예. 제가 만일에 아이들이 다 취업을 하고 있으면 아마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저 학부모잖아요. 학부모의 그 근성을 갖고 있어요, 저도. 예.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시나몬님이, 맞아요. 책을 읽어도 라방의 내용을 들으면 새롭습니다.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흰재인이 맞아요. 이렇게 매체가 발달돼서 친한 이웃처럼 대화하고 좋다고. 네. AL 주연님 사랑합니다. 코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유아맘들은요. 제발 예비초 클래스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좀 들으실래요? 예. 이렇게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보지 말고 샤론 코치 클래스라고 검색하면 저희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뜹니다. 유아들은 무조건 예비초 클래스를 들으시고 초1, 초2는 무조건 초등적 클래스를 제발 좀 들으시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의 수준이 달라져요. 그럼 제가 훨씬 더 엑기스적인 정보를 드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아까 우리 공사까지, 네, 인형님까지 했죠. 네. 수호님도 했고요. KYUNNI님이 내년에 여아 초등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집 앞 초등학교는 혁신초로 소규모, 잠실 아주초. 아주초가 혁신초가 됐어요? 그래요? 근처 과밀로 보내고자 하는 게 부모 욕심일까요? 1학년 입학생이 50명 정도라고 합니다. 아주초가 사실은 되게 좋은 학교거든요. 근데 집 앞이잖아요. 이제 그 송파에 혁신초가 많은데 왜 엄마들이 혁신초를 싫어하냐면 이런 거예요. 대치에 있는 초등학교들을 혁신초로 하려고 지지난 정권 때 많이 트라이를 했었어요. 대치동 엄마들이 정말 극렬하게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그럼 왜 대치동은 혁신초를 싫어할까 생각한다면 혁신초가 나쁘다가 아니라 저학년 때는 뭐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이게 혁신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거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기존에 있던 거는 뭐예요? 입시잖아요. 입시. 이거는 메이저, 이거는 마이너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예. 대치동 엄마들은. 그래서 다 반대. 대치동에 혁신초 없어요. 근데 송파에는 은근 좀 많죠. 예, 많아요. 예. 자밀초도 그렇고. 아주초가 저 혁신초인지 몰랐네요. 근데 내가 거기 그 집을 6학년까지 살 집인지 주의하고요. 만일에 뭐 내가 전세라든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1, 2학년만 보낸다, 문제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사립학교처럼 많이 관리받을 거고 또 예산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고급지게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일에 5학년, 6학년 돼 가면 사실은 고민될 것 같아요. 고민이 될 것 같다. 1학년 입학생이 50명이래요. 그럼 두 반이란 얘기예요? 아주 초가 그렇게 됐군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되게 좋아하는 학교인데 하여튼 그래요. 6년까지 가기는 뭔가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거다. 1학년, 2학년은 괜찮다. 이게 현실적인 답입니다. 아시겠죠? 네. 시나모 롤림. 피아노 시작한 지 5개월 되어서 체르니까지 주 5회를 보내려고 하는데 주 3회가 나을까요? 영유 2년차 연계인데 스피킹이 다른 영역에 비해 안 되는 것 같아 시작했는데 그만 된다고 하니 고민해 보겠습니다. 컨설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학원을 다니는데, 어학원이란 얘기는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을 하는 건데 내가 스피킹이 약하다고 한다면 다른 걸 쓰지 말고 어학원에서 하는 스피킹을 백업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추가를 하나씩 하는 거야. 한 개를 했을 때 한 개의 크게 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거 하나를 얹을 생각을 해요. 1+1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게 돼. 그래서 이 덩어리라는 거는 이거 자체를 크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사립초를 보내. 사립초에서 영어를 해. 근데 얘 영어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다른데 또 영어 과외를 붙이거나 또 뭘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사립초에서 하는 영어 교육을 더 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청담 어학원을 다녀. 근데 레벨이 낮아.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학원을 옮기거나 아니면 과외를 붙이려고 하잖아. 그러지 말고 청담 어학원에서 해주는 거를 제대로 수업을 듣고 제대로 복습하란 말이야. 그러면 레벨이 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몇 학년까지 주 5회를 보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얘가 전공할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지 않을까? 시나모롤님이 아이가 몇 학년이었지 아까? 초1이잖아. 얘는 사고력 수학할 때 사고력 수학. 예. 머리를 더 개발시키셔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신지혜님이 샤론코치님을 넘어 도사님이라고. 제가 이제 심리학이라든가 마음 공부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공부를 많이 했죠. 나름. 그래서 대면에 했을 때 사실 도사님까지는 안 가더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좀 많죠. 예. 그래서 제가 또 길을 많이 뺏겨서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것들도 있죠. 네. 우주님이 초6 중학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적절할까요? 중1-2까지 했는데 영재반 테스트를 보려면 중2-1 범위까지 문제가 나오니 더 선행을 시켜야 하나 고민됩니다. 황소에서 1-2 하고 있는데 인근 학원 과거 영재반으로 옮기려니 테스트부터 난항이네요.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될까가 없고 아이의 능력에 따라 하는 거예요.
얘가 능력이 안 되면 스톱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행하는 거를 쉽게 받아들이면 하는 거고, 얘가 지금 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한다, 벅차다, 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건 기준이 없어. 근데 대치동 기준으로 본다, 초6이다, 얘가 영재방 간다, 이미 중등까지 끝났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죠? 적어도 그 정도 아이들이 많이 했다. 그러면 얘는 그 아이들과 출발선에서 위치가 다르잖아. 나는 이제 출발선에 딱 서 있는데, 스타트 라인에 있는데, 얘네들은 벌써 100m, 200m 앞에 가 있는 거잖아. 그럼 공정하게 게임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욕심을 낮춰야지. 내가 이제 6-1인데, 지금 6학년 지금 1학기잖아. 여름이잖아. 그럼 1-2 아니라 얘는 이제 1년생을 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과거 영재반을 노려? 그거는 욕심이 강한 거지. 그렇죠? 준비를 더 많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스타트 라인에 비슷하게 만들어 줘야지. 그럴 때 욕심을 부려야지. 그렇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얘기를 해드리냐면, 제가 과거 영재고 전국자사는 꼴찌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적어도 30% 안에 들어가서 입학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거기에서 노력을 하고 최상위가 될 수 있고, 돌아올 때, 나올 때, 졸업할 때 등수가 좋아야지 좋은 학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리하게 하지 마라. 거기 간다고 막 입결이 좋지는 않아요.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주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3남매 엄마예요. 4세, 6세, 7세. 6세, 7세 연년생인데 둘째가 첫째보다 학습 집중력이 좋습니다. 함께 가정에서 지도할 때 팁이 있을까요? 아까 그분인가요? 지금 질문을 또 하신 건가요? 아, 그러시군요. 첫째가 치고 올라오는 둘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분리 교육을 해야 될까요? 3남매라 분리해서 교육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요. 칭찬할 때 여러분, 만일에 이 리모컨이 이런 모양이라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는 이래서 칭찬하는 거고, 어떤 애는 이래서 칭찬하는, 즉 개별성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 아이를 키우는데 다 특성이 있고 얘네들의 미래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한 가지만 칭찬합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다 칭찬하는 태도를 보이면 아이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둘째는요, 첫째들이 시행착오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훨씬 더 똑똑하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일상에서 느껴지는 똑똑함과 학습력은 다를 수도 있고 또 중요하지 않고 지금 표 안 난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다 칭찬해 주시는 그런 엄마가 되셔야 돼요. 우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제 욕심이 문제군요. 욕심이 나쁜 건 아닌데 엄마는 아이들이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자기를 덜 고생하면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엄마의 욕심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제 아이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얘를 너무 과대평가했나? 내가 얘를 너무 과소평가했나? 아니면 얘가 쑥쑥 자라니까 얘가 노력을 안 해도 잘 될 거라는 환상을 가졌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리고 인간이 AI 다르잖아요. AI처럼 입력한 거와 나온 게 같지 않아요. 인간은 많은 변수가 있고 또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조건에서 조금 자유롭게,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쟤는 슬슬슬 공부하는데 너무 잘해, 이런 애들 있죠.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탑이 아니라 미들로 되더라도 아이가 그냥 만만하게 공부하는 애들 있죠. 물론 열심히 하지만 이게 막 너무 끙끙대거나 아니면 진짜 어떤 애들은 너무 부자가 되고 싶어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너무 불행하잖아. 그래서 적당히 하자. 자기 능력의 20% 30%만 업해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저는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 사람이 불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리틀님이 안녕하세요. 코치님 들으며 해외에서 육아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그레이드 4가 되는데 혹시 실험과학학원 추천하실까요? 그레이드 4면 오히려 실험과학보다 이거는 이제 순수한 거잖아요. 순수과학인데 컴퓨터 쪽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코딩 쪽 공부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네. FRCIOM님 대구 수성구 남아 사립초 3학년 영어 주의에 교과 수학 주의에 피아노 3회 태권도 3회 클라리넷 1회 사고력 1. 코치님께서 사고력 수학은 이제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수학은 정말 잘 다지고 싶어 사고력 수학도 계속 같이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하면 될까요? 과학 또는 수학 영재원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지대하면 좋을까요? 내가 그만해도 된다는데 엄마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대답을 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3학년이잖아요. 그죠? 영재원 가고 싶어요. 예. 사고력보다 선행이 더 필요하다. 거기까지 답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리고 피아노 3회, 태권도 3회, 클라리넷 3학년이면 예체능이 너무 많다. 예체능을 좀 줄여야 된다. 예. 그것도 답입니다. 그리고 사고력 수학이 그렇게 교과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고력 수학을 하라는 이유는 어릴 때 그 서술형 수학 혹은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 두뇌를 개발하는 거지 이걸 했다고 수학을 잘하건 이런 건 아니에요. 예, 부분집합이에요. 예, 그래서 교과를 나가는 게 더 맞다. HS 디바이님은 코치님 혁신초 답변 듣고 궁금한데요. 7세라 내년에 사립초 3군데 지원하고 추가로 교대부초도 지원해 보려고 하는데 교대부초에 붙는다면 혁신초처럼 초저만 추천할까요? 아니요. 교대부초는 혁신초가 아니에요. 예. 교대부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추첨되면 적어도 1억은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근데 교대부초는 이상적인 교육활동을 아이들한테 학습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맥도 상당하고 학교에서는 엄마들의 노력도 요구해요. 그래서 엄마도 서포트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대부초 그 자부심들이 상당합니다. 네. 못하면 가셔야죠. 네. 다정민님 어서오세요. 네. JY 지윤님 대치 다음을 다니는 초1 1년째 보내고 있는데 필즈나 소마 같은 사고력 전문 학원을 보내고 싶어요. 다음에서 배우고 있는 연수한 방법이 잘 맞는 것 같아 그만두고 싶지 않고 수학학원 보내긴 벅찰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맘대로 하는 거죠. 엄마 맘대로. 근데 나는 다음은 유아들이 메인 학년이잖아요. 그쵸? 연산 때문에 학원을 그쵸? 7세, 8세, 9세는 그래도 사고력 수학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고 연산은 물론 이렇게 몸에 익히기까지 많이 하는데 두뇌를 개발할 거냐 스킬을 키울 거냐의 차이인데 엄마 마음이다. 엄마 마음이다. 나라면 사고력을 보낸다. 대답이 됐나요? 오늘은 엄마들이 고집을 부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무슨 심사입니까? 어차피 안 할 거면서. 그쵸? 예. 그냥 한번 찔러보나요? 나는 이렇게 소신이 있는데 코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또 눈치 없이 제 생각을 또 여과 없이 말합니다. 예. 학원은 여러분 제발 목숨을 걸지 마요. 다
다 소용없어요. 뭐가 소용이 있어요. 그게 내 아이가 정말 행복한 유년생활, 행복한 초년생활, 물론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시기에 내가 신나서 뭔가 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신나서. 그래서 내가 결혼했어. 벼랑간에 안 보이는 막 그릇이 보이는 거야. 냄비가 보이는 거야. 돈을 쓸 수 있어요. 막 500만 원짜리 냄비를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때 되게 행복했잖아. 근데 돌아보니까 야 500만 원짜리 냄비나 그냥 스테인 냄비나 그게 그거잖아. 안 하면 끝이잖아. 그죠? 음식 안 하는데 뭐 500만 원짜리 냄비 있어 뭐 할 거냐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인간은 그렇게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는 거지. 그래서 그때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어떤 결과물이 뭉쳐져서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이제 그만해야겠는데요. 너무 많이 했는데요. 올리비아님 거 볼까요? 아 아니네요. 러블리님이 러블리 스마일선님 초사 국어 쪽 학원 기파랑 MSC를 보내는 게 맞을까요? 지금처럼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좋을까요? 독서랑 국어랑은 다른 과목이다. 네. 책을 많이 읽는다고 국어 시험이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라는 거 하나. 초3면 사실은 국어는 약간 세컨이나 서드도로 깔고 얘가 수학 진도도 나갔어야 되고 영어도 굉장히 많이 해놨어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영어가 유아 초등 저학년까지 잘 돼 있는지, 수학 선행은 많이 가 있는지, 그러고 나서 국어를 정하는 거고, 만일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국어는 책 읽고 그냥 우공비를 읽는 거로 서브를 해도 된다. 아직 학년은 좀 이르다. 답이 되었죠? 냄비 비유 너무 와닿습니다. 7세 고시를 앞두고. 그러니까요. 7세 고시 참. HS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이제 그만 올리시고 올리비아님 것까지. 예. 자. 대치동에서 7세 남아 내년에 초등 입학을 앞두고 있다. 아이의 성향을 생각해서 사립초를 지원해 보려고 한다.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혹여나 선정이 된다면 3, 4년 정도 보내려고 한다. 대치동 살면서 굳이 사립초를 보낼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시면 덜어있는데 아마도 학원 스케줄 때문인 것 같은데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 사립초에 대한 코치님의 고민을 듣고 있습니다. 대치동에서도 사립초 보내는 분들 많아요. 나는 좀 더 럭셔리하게 키우겠다. 사립초 인맥을 만들겠다. 3, 4년 정도 보내면 안 되고요. 졸업을 시켜서 사립초의 졸업생 명단에 박으십시오. 예, 그게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애매하게 갔다 오면 여기 공부도 안 된다. 그래서 지원해 보시고 붙으면 거기 다니시면서 열심히 다니시고 예, 그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사실 아이를 대치초, 예, 대곡초 이렇게 보냈었는데 대치초로 졸업을 했죠. 큰애는 이제 캐나다에서 초등을 졸업을 했고, 근데 손자를 낳는다, 한국에서 교육시킨다, 저는 사립초 보낼 것 같아요. 예, 한다면 물론 뭐 그때 상황을 봐야겠지만 의미 있다 나름. 사고력이랑 예체능은 정리를 좀 해야겠다. 늘 고민이었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재훈 대비 선행에 대해 더 집중하겠습니다. 네, 러블린도 그러셨고요. 네. JOLIE님 말씀 중에 질문이 생겼어요. 초4하면 수학선행은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행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이의 능력에 따라 다른 거라고. 얘가 지금 4학년인데 5학년 것도 버벅대면 선행 못 나가는 거고, 얘가 4학년인데 5학년, 6학년, 중1까지 쭉쭉 나가면 잘하는 거고. 그렇죠. 선행은 능력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답을 정하면 뭐합니까? 얘가 능력이 안 돼 못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짜로 하는 거야. 내가 학원에서 선행을 3년 나갔는데 문제 못 풀어.
이런 애들이 대치동에 비일비재하다. 그거는 꽝인 거죠. 정말 소용이 없는 제일 나쁜 케이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만나고 또 만난 사람과 두런두런 얘기하고 했는데 오늘은 또 많은 또 질문을 받았네요. 네, 여러분들 더 화이팅 하시고 또 라방 켰을 때 얼른 달려와서 질문하시면 여러분 너무 좋은 컨설팅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았죠? 여러분 하트 한번 올리시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